안녕하십니까. 모닝연 사이트 구독자 여러분. 2026년 2월 10일, 오늘 시장은 정말 극적인 두 얼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미국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축포를 터뜨리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기축통화인 달러의 가치가 급락하며 불안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복잡한 흐름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읽어야 할 시그널은 무엇인지 연 박사님과 함께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먼저 간밤의 핵심 시장 지표부터 빠르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식시장입니다. 뉴욕 증시는 그야말로 파죽지세였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0.04% 상승하며 5135선으로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S&P 500과 나스닥 역시 각각 0.47%, 0.90% 오르며 강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마이크로소프트가 시가총액 3조 달러를 회복하며 상승장을 주도했습니다. 두 번째는 채권 시장입니다. 중국발 매도 우려에도 불구하고 미국 국채금리는 오히려 하락했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는 4.198%로 소폭 내려갔고 통화정책에 민감한 2년 물금리 역시 하락하며 시장의 안도감을 반영했습니다. 세 번째, 원자재입니다. 국제유가는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1% 넘게 올랐습니다. 서부 텍사스 산원유는 배럴당 64.36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외환시장입니다. 오늘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인데요. 달러 인덱스가 97선 아래로 무너졌습니다. 엔화와 위안화 강세 속에 달러 가치는 이 거래일 연속 하락하며 약세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바로 고용과 생산성의 문제입니다. 케빈 해싯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이 아주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습니다. 고용 숫자가 낮게 나와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건데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왜 시장이 이 말에 환호했는지 궁금합니다. 이 발언은 현재 미국 경제를 바라보는 프레임 자체가 완전히 바뀌고 있음을 시사하는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과거 경제학 교과서에서는 고용이 늘어야 소득이 늘고 그래야 소비와 GDP가 성장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고용 지표가 둔화하면 곧바로 경기 침체, 즉 리세션 공포로 이어졌죠. 그런데 케빈 해싯 위원장의 말은 이 연결고리를 끊어버리는 새로운 논리입니다. 바로 인구 구조 변화와 AI 기술 혁신 때문입니다. 이제는 사람을 더 뽑지 않아도 혹은 고용이 줄어들더라도 AI와 기술 도입으로 생산성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 GDP는 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2026년의 뉴노멀인 고용 없는 성장입니다. 실제로 시장 데이터를 보면 곧 발표될 1월 고용보고서 수치가 예상보다 낮을 것이라는 경고가 있었음에도 국채금리는 오히려 떨어지고 주가는 올랐습니다. 투자자들은 해싯 위원장의 말을 일종의 보증수표로 받아들인 겁니다. 고용 둔화가 경제 위기의 신호가 아니라 기업들이 AI를 통해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마진을 남기는 과정, 즉 체질 개선의 신호로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기업이익 측면에서는 비용 절감과 생산성 향상이라는 호재가 되기 때문에 주식시장에는 긍정적인 재료로 작용한 것입니다. 그렇군요. 생산성이 고용 부진을 덮어주는 형국이네요.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주식시장과 달리 외환시장에서는 달러가 맥을 못 추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이 금융기관에 미국 국채 매수를 제한했다는 소식이 들리는데 이것이 달러 약세의 주 원인인가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오늘 달러 인덱스가 97선 아래로 붕괴된 것은 단순한 환율 변동이 아닙니다. 구조적인 지각 변동의 징후로 봐야 합니다. 우선 일본에서는 자민당이 선거에서 압승하며 정치적 안정을 찾았고 이에 따라 엔화가 강세로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더 치명적인 것은 중국의 움직임입니다. 중국 당국이 자국 금융기관들에게 미국 국채 보유량을 줄이고 매수를 자제하라는 이른바 셀 아메리카 지침을 내렸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는 미중 갈등이 무역을 넘어 금융자산 전쟁으로 확전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무서운 이유는 미국 국채에 대한 글로벌 수요 기반을 흔들기 때문입니다. 미국 정부는 막대한 빚을 내어 돌아가는데 그 빚 문서를 사줄 큰손인 중국이 지갑을 닫겠다는 선언을 한 셈입니다. 시장 전문가들도 중국발 뉴스가 일본 뉴스보다 달러에 더 큰 타격을 주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미국 주식은 사되, 미국 통화인 달러는 파는 해지 전략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달러라는 화폐의 절대적 지위, 즉 기축통화로서의 신뢰에 금이 가고 있다는 것이 이번 달러 급락 사태의 본질적인 의미입니다. 달러의 위상이 흔들린다는 점은 꼭 기억해야겠네요. 마지막 이슈는 다시 주식시장 이야기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 IBM 같은 구간들이 다시 명관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AI 테마가 이제는 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주 흥미로운 현상입니다. 이것을 기술주의 르네상스 혹은 옥석 가리기의 완성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AI가 모든 것을 바꿀 거라는 막연한 기대감에 온갖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다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장은 냉정해졌습니다. 누가 진짜 AI로 돈을 벌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 답이 바로 인프라와 플랫폼입니다. 단순히 AI 앱을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그 앱들이 돌아가는 거대한 클라우드와 데이터베이스를 장악한 기업들, 즉 마이크로소프트나 오라클 같은 기업들이 선택받고 있는 겁니다. 특히 오라클이 9% 넘게 급등하고 IBM이 재평가받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이들은 한때 구경제의 유물 취급을 받았지만 AI 시대의 필수적인 데이터 워크플로와 인프라를 이미 갖추고 있었습니다. 제프리스 같은 투자은행들도 인프라 소프트웨어 기업이 최종 승자가 될 것이라고 보고서를 내고 있습니다. 게다가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지난 5년 평균 대비 할인을 받고 있는 상태라 가격 매력까지 더해졌습니다. 이제는 화려한 성장 스토리보다는 탄탄한 인프라와 현금 흐름을 가진 실적 기반의 기술주로 자금이 압축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고용 수치가 낮아도 생산성 향상이 이를 상쇄한다면 경제는 성장할 수 있다. 둘째, 중국의 셀 아메리카 움직임으로 달러 패권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 셋째, 기술주 투자는 이제 인프라와 실적을 갖춘 대형주 중심으로 압축해야 한다. 박사님, 마지막으로 투자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 시장은 미국 기업은 믿지만 미국 정부의 돈인 달러는 의심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식 포트폴리오에서는 AI 인프라를 쥔 우량주를 지키시되 자산 전체적으로는 달러 약세에 대비한 통화분산이나 리스크 관리가 반드시 필요한 시점입니다. 네, 오늘 모닝연 사이트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에도 시장의 맥을 짚어주는 깊이 있는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